진정한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배가 있음을 믿고 발견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가는 것이 수행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건너뛴다거나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인생을 바꾸다 최은경입니다. 오늘은 최임화 도반께서 프로그램을 개송으로서 읊어주시면서 문을 열어봤는데요. 진정한 진화란 마음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중한 보배를 찾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 개송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왠지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 인생을 바꾸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시죠. 황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도 굉장히 좀 화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프로그램 문을 우리 최임화 도반 분께서 개송으로 열어주셨는데 왠지 제 느낌만이었을까요? 낭송을 해주시는 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좀 머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생각을 담아서 전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나요? 네, 이 개송을 처음에 듣고요. 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정말 마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개송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하고 소통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근데 절에서 하는 그 한마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개송도 그곳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듣고 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남편과의 소통도 많이 지금은 해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그래서 프로그램 왠지 읽어주시는 톤이 네. 조금 더 남다르게 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찰에서 기도나 참선 이런 형태로 또 저희가 수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최임화 도반 분께서는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죠? 네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공부하신 프로그램. 예,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입니다. 예.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특히 불교는 기복신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쪽에 너무 좀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사찰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부처님법은 네. 우리가 다 내면이 원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공부인데 이것을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절에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되었으면 또 이런 아픔도 좀 녹아졌으면 하다 보니까요. 네. 자칫하면은 기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우리 불교 각 사찰에서도 네.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마음을 알아가고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우리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인생을 바꾸다 프로그램도 그런 네.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수행이나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종교적인 이유 아니라도 일반 분들도 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신 도반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마음 공부. 네. 그렇습니다. 자, 인생이 달라지는 마음 공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한마음선언에는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15기 교육생들이 졸업을 2주 앞두고 열띤 토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각자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화를 내지 않을 부분에서도 화를 내게 되고, 거기에 스님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하게 됐네요. 이 자리에. 세상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뭐 가족 간의 문제, 뭐 인간관계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한마음법인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힘차게 보여주세요. 화이팅! 주의차도 이 머리로 입으로만 뺑뺑뺑을 돌지 이게 마음에 닿질 않아요. 그래도 물에 기름이 떠들시 막 그냥 이렇게 겉돌아요. 겉도는데 우리 세포가 몇 주가 다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돌아오는데, 그럼 내 허리는, 저도 디스크가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어디서 이거를 그럼 이 병을 붙들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게 여러모로 많이 공부를 진짜 하라고. 이 생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생각만. 생각도 많은데다 그게 또 걸리기까지 하니까. 들은 거는 또 있어가지고 다 놔야 되는데 놔지지도 않아요. 공부가 아니라 공부에다가 막 뭔가를 더 씌우는 것 같아요.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말은 알겠는데 그 지켜보기가 좀 감감하게 좀 어떻게 하셔요? 네. 자,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네. 함께 만나봤는데요. 지켜봐야 되고 한마음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은 가는데 더 이제 궁금증은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희 이 자리 관련해서 한마음과학원의 김영환 실장님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이라는 것이 일단 잠깐 우리가 인터뷰 영상에서 만나보시긴 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프로그램인가? 궁금한데 그에 관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그냥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가장 꼭 잊지 말아야 할 말로 전해주신 게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쭉 자신의 마음을 의지해서 공부해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네. 진리에 그렇게 하면 네. 진리의 불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불교가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실천이 되고 이래왔지만, 또 많은 부분 원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잊어버린 분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현대인들이 네, 네. 예, 불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있는 걸로 생각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예, 네. 기복 자기- 불교 그렇죠.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밖에서 찾는 거. 그런 건데
이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그 원래 그 부처님의 그 뜻을 되살려서 현대에 맞게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된 이제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특히나 그런 또 실천 수행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마음 공생 실천이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불교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지점과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현대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이름부터 한마음 공생 실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마음을 찾는 것은 상구보리라고도 네. 보아지고요. 또 공생은 혼자서 수행이 아니라 공생, 하와 중생하는 그런 뜻을 하되 그것을 실천한다 해서 생활 속에서 연결한 것이 아닌지 아까 인터뷰를 들었더니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앞으로도 그것이 경전이든 참선이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찾아서 또 같이 더불어서 바꾸기 위한 거라고 했을 때요. 네. 네.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것들을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수행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도 참석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김유석 도반님의 어떤 수행과 일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이 되는지 적어보는 수행일지. 유석 씨는 교육기간 동안 수행일지를 통해 참 자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아기 옷을 빨고 있으면서 누가 하는 것인가를 지켜보았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묵묵히 아들의 옷을 빨고 있는 자신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아들 옷을 빨아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몸은 그냥 저절로 움직여져 아들의 옷을 빨고 있었다. 심지어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마치 똑똑히 지켜보라는 듯 나의 몸은 지켜보고 있는 나의 생각과는 따로 떨어진 듯 입력되어 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 그랬구나. 모든 것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한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네가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라는 거대한 허상 뒤에서 그렇게 묵묵히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리도 잘난 척 했구나. 주인공이 없다면 나도 없었을 것인데 네가 나를 이끌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었구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주인공. 네, 내가 하는 거라고 느꼈는데 결국은 사실은 네가 하는 거였다.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또 우리 김유석 도반님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는데요. 아드님이신 거죠. 아유, 완전 너무 이뻐요. 귀여워. 네. 네. 아기까지 출연을 같이 해주셔서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행일지를 아까 쓰신다고 잠깐 그 화면에 나왔는데, 네. 그건 어떻게 또 해서 하시게 된 건지. 한마음 그 공생 과정을 네. 시작을 하면서 수행일지를 쓰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매일 쓰시나요? 예,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면요. 예, 예. 네. 그러시면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수행일지를 쓰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네. 또 그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어떤 마음을 냈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는 것이 더 나은지를 갖다가 성찰을 해보면서요. 네. 또 다음에는 그런 더 나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아기를 직접 네, 옷도 빨고 또 목욕도 시켜주셨는데 네. 그럼 그런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
아기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서 네. 제가 당시에 느꼈던 거는 마치 꼭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 네. 그런 마음이 아마도 드셨어요? 예, 네. 그 주인공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김윤석 도반님의 수행 일지를 잠깐 또 따라가다 보니까 네. 아, 내 안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네. 나의 모습을 따라가 보는 것으로서 수행 일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자, 우리 김윤석 도반님의 어떤 일상 속에서 그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우리 함께 보신 도반 분들은 어떻게들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네. 어느 분께서 이야기를 좀 자, 주실까요? 이 자리에는 전부 우리 한마음 네. 공생 실천 과정에 네. 참여하셨던 분들로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17기 과정을 수료한 이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그 시점에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일단 종교적인, 불교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잘 나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공생 실천 과정 그 나를 찾아서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를 한번 찾아보고자 네. 처음에는 공부를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면서 나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했어요. 처음에. 네. 과연 나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네. 여태까지 36년 동안, 37년 동안 모르던 나를 이 공부를 3개월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했는데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말 찾았다고 찾았다고 그러세요?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찾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내 안으로 가져다가 녹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전에 제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외국에서 네. 12년 전이면 제가 지금 37살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네. 20대 네. 중반에 외국에 네. 나가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힘드셨겠어요. 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런 좀 힘든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외국에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다가 네. 이 공생 실천 과정을 공부하면서 네. 이 모습도 네. 저희가 50도반님들이 50분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분 한 분 다 고통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슬픔도 다 가지고 계시고 아픔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더라고요. 기쁨, 네. 행복 다 있으시지만 네. 이 모습도 다 내 모습이고 내 모습도 내 아픔도 다 같은 모습이었구나. 정말 우리는 공생, 뭐 네. 공채, 공용, 공식, 공심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느낀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인생이구나 또 배웠고요. 네, 그러시군요. 이분은 네. 더 이상 나를 필요 찾으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나를 찾으신 너무 찾으셨다. 네. 나를 찾으러 왔다가 정말 네, 내 안에 찾으셨군요. 나까지 내 안에 깊은 나를 그 네. 주인공 자리를 알게 되어서 아침 요즘은 뭐 늘 그 자리에 근본 자리에 돌려놓으려고 네. 정말 순간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찰나찰나 뭐 여여하게 그런 말씀들 그런 대행스님 진리의 말씀들을 네. 좀 놓치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께서는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인간관계가 힘드셨던 것이 계기가 돼서 네. 나를 찾는 공부를 하시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오히려 고통이
정말 도반이 돼준 이 공부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도반님 말씀 속에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목은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인데 공심, 공생, 뭐 공생 여러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공생 실천인데 그렇게 공심, 공체 그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조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고성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성제 중에서. 예, 사성제 중에서 네. 그게 이제 고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 고가 되는 원인이 그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네. 아, 나에 집착하는. 예, 자기한테 네. 집착하는 네.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네.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자주 네, 가지고 꾹 받쳐 있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 나가는 거는 일단 그 자기 자신부터 아까 상구보리 화중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몸속에 수많은 그 생명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소우주나 마찬가지인데 이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공생하고 있다 이미. 이 생명들이 네.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공생이고 네, 또, 네. 그래서 공생이고 네. 또 그 생명들도 마음이 다 있고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또 둘이 아니니까 공심이고 공심. 네. 예, 또 더불어 몸도 하나의 몸이니까 공체고 네, 몸체자로 예, 예. 공체. 네. 그리고 우리가 작용하는 것도 더불어 같이 작용하니까 공용이고 네, 용자로요. 예, 용자로 공용. 해서 네. 그다음에 공식이라는 거는 같이 또 먹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먹는다는 게 음식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네, 식자. 일체 네.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에너지로 예, 예. 함께 돌아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네네. 그래서 개별적인 이제 한 사람을 보더라도 네. 이미 진리가 그렇게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고 돌아가고 네. 있고 또 전체를 봐서도 네. 나와 사회와 또 지구와 전 우주까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상을 자기 세우고 위주로,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긴다 그런 그런 뜻으로.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의 팀 이름도 네.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이렇게 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해가는 그런 아주 멋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붙들고 집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또 짚어봐야 될 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상에서 어떻게 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네. 3개월의 프로그램에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과정에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뭐 마음을 찾고 이렇게 도반들하고 여러 가지는 봤습니다만은 네. 어떤 구성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갑니까? 그 과정에서. 예, 우선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네. 상태인지. 네. 예, 자기 마음을 밝혀서 이제 본래 성품을 본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본래 성품이라는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뭐 진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처라고도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주인공 네. 주인공하고 이렇게 공자를 이제 빌공자 이렇게 대행선생님께서 네. 설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네. 주인공이 나의 근본이라는 걸 이렇게 믿고 네.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좌선을 그럼 하고 마음을 그냥 우선 지켜보는 예,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또 단계가 있습니까? 마음을 이제 지켜보면서 네. 또 자기한테 어떤 경계가 닥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끄달리지 않고 바로 그것이 본래 자리에 놓은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근본 자리에. 지켜보고 근본에 놓고요. 예, 또 다시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네. 굴려서 놓고 이렇게 네. 놓아버리는 소행이 아주 핵심이다. 네, 이렇게. 그 자리에 놓아버리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 3개월 과정도 지켜보고 굴려서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제로 네, 보면은 네, 이제 네. 자성삼보에 기하는 이런 그 실천이 바탕이 돼서 네. 그 주인공 자리를 믿고 네. 맡기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닥친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경계들라도 다 거기다 맡겨서 그 다음에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네네. 됐군요. 제가 네. 이제 아까 프로그램을 네네. 보니까 지켜보고 그다음에 참고하고 단계가 그다음에 믿고 맡기고 마지막에 실천 궁행하기 이렇게 네네, 구성이 돼 네, 있던데요. 네, 네. 네. 자, 일단 여기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반분들께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을 나름 또 네. 통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나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멋지게 개송을 낭송을 해주셨죠. 우리 최임화 도반께서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 바깥분과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힘든 과정,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좀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소통 문제랑 저의 우울증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거나 엄마 손을 잡고 절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네. 여러 사찰에도 다녀보고 또 108배도 해보고 여러 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남편과의 그런 소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많이 왔을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이런 기회에 또 저희 어머니가 큰 스님의 그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그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기 자성한테 맡겨라. 맡기면은 내가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다시 대놓으면 새로운 물이 나온다.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입력을 바꾼다는. 네, 입력을 바꾸면.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고민 속에 있다가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이라는 그 표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남편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미움과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주인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네. 그 자리에서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나오게끔 주인공 그 자리에서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자리에다가 근본 자리에. 예, 근본 자리에다가 자꾸 믿고 맡겨 놓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몇 번을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네. 이걸 해야 될까? 네. 도대체 얼마나 하면 네. 그 미운 마음이 내려갈까? 네. 그런 생각에 참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제대로 이제 그거를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점점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셨겠어요. 그걸 넘어서 나중에 공황 장애까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제가 네. 고통이 굉장히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이 많았고 그래서 오로지 거기밖에 맡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안 되면 다시 맡기고 안 되면 다시 맡기고 계속 내가 얼마만큼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맡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은 참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네. 또 참 안 됐다는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 또 바깥분의 입장을 또 생각을 네. 하시게 되는 거네요. 네, 그 그 마음을 마음을 미처 그 생각하기가 어려우셨죠. 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네. 그 마음을 그 사람이 돼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안쓰럽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잘 대해주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네.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네.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고요. 안쓰럽고 네. 정말 고맙고 하는 마음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남편이 반응이 너무 의아해서 왜 놀라셨겠네요. 예, 네.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둘 아니게 같이 네. 마음이 녹아져서 아. 서로 행복하게 말을 하게 되고 예, 같이 그렇게 해결이 바꾸셨네요. 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걸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버스나 아니면은 기차나 이런 걸 못 탔었어요. 밀폐되어 있는 곳에는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근데 그 자리에다 딱 맡겨봤어요. 네.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다. 자성자리에서. 네, 네. 자성자리에서만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네.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용기를 내서 타봤어요. 예, 탔더니 처음에는 이제 답답한 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주인공 이 답답하게 하는 것도 이 공황장애 오게 하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네. 건데 그렇지 않게끔 너만이 잘 이끌어줄 수 있어.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맡겨놓고요. 네. 계속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어느새 네.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온 것은 어디고 네. 또 지금은 또 없어진 곳은 또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었구나. 마음에서 작용한 거였구나. 이 마음만 잘 잡고 간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유, 네. 정말 네. 아주 큰 아유, 정말 박수 변화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하셨습니다. 같습니다. 아유,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도바님이 아까 그 대행 스님의 법문 테이프에서 입력을 바꿔라. 네, 네. 정말로 마음의 입력을 바꾸셨네요. 똑같은 남편분이신데 도바님께서 입력을 바꾸고 그 사람을 공생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내 마음도 높고 그쪽 마음도 높고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없어지는 정말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최이마 도바님만 변화된 게 아니네요. 네. 바깥분도 함께 변화해서 정말요. 공생으로 네. 실천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도반분들의 어떤 그런 수행 과정, 그를 통해서 변화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얼굴 표정을 뵈니까 아유, 표정도 네. 참 원만하세요. 네, 전혀 우울증을 겪으셨다고는 저는 상상할 수 가능하기 힘들 없이.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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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경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마음 인생을 바꾸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 최이마 도반님을 변화시킨 그 과정 속으로 저희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 실장님께서 직접 또 뭐 참여하시고 운용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우리 김용환 실장님. 그런 또 프로그램 과정들을 좀 직접 수행을 해보시니까 또 직접 운영도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얼마 동안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으로 한 지가 지금 거의 뭐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10년이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셨겠어요. 현재 18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곧 다음 주에 이제 18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도 이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한 과정이 그 어디 뭐 짜여져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행 스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좀 쉽게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10년의 세월이라고 하면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제 뭐 18기 그 수료생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10년이란 과정 속에서 많은 뭐 프로그램의 변화도 있었을 테고 특히 뭐 기억에 남는 참여자분들 또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데 특히 뭐 기억에 나시는 분은 그 스님이 참여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스님도 같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제가자들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수행을 또 오래 하신 스님께서 어떤 사찰의 스님께서 이제 참가를 하시겠다고. 한마음 선원이 아니라 다른 사찰에 다른 사찰에 다른 사찰에 계신 스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래.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보니까 매일 수행일지도 쓰시고 그런 여러 가지요. 본인이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안 하면은 상당히 그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특별 대우를 해 드리면은 또 이게 프로그램에 또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좀 스님께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꼭 하시겠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수강생하고 똑같이 하시겠냐고 그걸 약속을 해주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이제 공생 과정을 마치시고 당신께서 참 수행도 여러 가지 가나선 또 뭐 여러 가지 윗바사나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이 공부가 정말 참 현대인에게 맞고 스님들께도 참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불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스님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그러면 종교가 불교인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이 그러세요? 있는 분은 사실 불교라는 게 이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법을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뭐 요새는 꼭 불교는 기독교하고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 종교를 가졌던 분도 참여하신 적도 있고요. 다른 종교이신 분도요.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승속을 넘어서 남녀를 넘어서 고르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그 실천 수행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이렇게 조금씩 자꾸 이렇게 마음에 파장이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 과정들을 수행을 해내시고 나면은
뭐 개인인 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뭐 서로가 서로에게도 많은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우리 역시 참여하셨던 네. 도반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도반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올해 4월 달에 처음 뵌 분 손에 이끌려서 네. 와가지고 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했어요. 잘 무조건이요? 모르고. 네, 무조건. 네, 그냥 왜냐면- 무조건이시네요. 네, 무조건.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친정집에서 영적으로 조금 고통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친정집에서. 그래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보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춘기 때나 20대나 거의 정상적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거를 거의 못 누리고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이 싫었고 다 그러니까 어둡게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마음이 그렇게 어두우니까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뭐 병원에서는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몸에 자각 증세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이제 10년 전 한 20대 후반 때 이제 불교 공부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혼자서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유명한 데는 다 다니고 이제 기복으로 많이 이제 바깥으로 많이 끄달렸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마음이 편했었는데 이것도 왠지 마음이 허하고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평범하게만이라도 살자. 네. 그때만이라도 불면증이 거의 20년 됐고 그러니까 조울증 같은 것도 많았었어요. 굉장히 근데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이제 기복으로 결혼만 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그런 마음을 냈었는데 다행히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그 똑같은 마음이니까 신랑한테도 그 가족들한테도 항상 그 고슴도치 등에 가시 있는 것처럼 네. 누가 오지를 못했어요.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항상 많고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그 부처님의 말씀 그거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글귀를 막 적고 있는데 어떤 이제 보살님께서 네. 이제 한마음 선언으로 이끌어서 바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네. 거의 100%. 왜냐면은 네. 그 전의 삶을 바깥으로 많이 끄달려 봤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너무 많이 네. 끄달렸구나. 내 안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니까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거 네. 그런 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지금은 그 부모님 관계가 진짜 38년 만에 진짜 눈 녹듯이 막 누워들고 그러시군요. 그때 제가 많이 아빠도 네. 친정 아버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을까 네. 그 마음에 지금은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신랑한테도 네. 전에는 별명이 다중이 기복이었어요. 사람이 막 기복이 심하고 기복이 심하고 다중 성격이라고. 네. 다중 네, 근데 지금은 이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을 졸업하고서 너무 사람이 확 변하니까 변화가 많으니까 한결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신 지금 아침밥도 거예요. 못 차려주고 동안거에 참석하고 있는데 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못 다녔었어요. 그 전에 이제 불면증이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못 다녔는데 직장도 네. 얻었고 네. 네, 운전도 못했었거든요. 큰 사고로 인해서 근데 운전도 다시 하게 되고 네. 저는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절실하게. 네. 책이나 테이프도 항상 설거지할 때도 항상 놓치지 네. 않고 그래서 실천을 하려고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즐거워 보이시고. 진심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자 도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좀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변화시킨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 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어린 나이에요? 네.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조계사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조계사에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제 모습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네. 그걸 갖고 살았었는데 작은 아이가 6살 때예요.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규칙이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것들을 맞아 이렇게 했는데 큰 아이는 한 30대 맞으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네. 작은 아이는 여자였는데 그걸 다 맞고 앉아서 나중에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만 있어요. 내 마음도 있어요. 이러는데 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막 이거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이 내가 되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사찰을 다닐 때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정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마음 선언에 오게 됐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머리로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머리로 사량심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공생 과정을 공부했고 공생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도 이게 머리로 하니까 그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다음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던져놓고 네가 진짜 필요로 하고 네가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삶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삶이 근본적인 뿌리부터 확 흔들어지는데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셨군요. 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몰아치는데 그 회오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그래서 삶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 거구나. 너무너무 쓰리고 아파서 정말 하늘 보고 울고 땅 보고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머리로 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내 마음에서 다가와서 한 게 아니고 내 머리로 하고 갔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 이웃하고도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미워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격려받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도반님.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마음 공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 공부를 하고 또 내 마음 찾는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자꾸 밖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외부 환경을 탓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간절한 한 마음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험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왠지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발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 다음에는 아나운서님.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에 잠깐 좀 맛배기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러네요. 어떠한 것을 좀 같이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시청자분하고 잠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성삼보에 귀하는 자성삼보.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걸 같이 뭐 한번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느껴보고 또 바로 마음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천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는 중에 그 탑돌이 하는 게 있는데요. 탑돌이 이 과정 동영상이 중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이 보고 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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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불자분들 뭐 절에 가서 탑돌이들은 많이 하십니다만 그렇죠. 어떤 예. 특별한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아, 지금 아마 화면에 네. 탑이 탑돌이 네.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탑돌이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탑돌이를 할까요, 사람들이? 네. 예. 어떤 간절한 마음. 네. 네, 간절한 마음 또 뭐 그런 희구하는 게 마음이 있겠죠. 뭔가를 바라는 마음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만은 네. 탑돌이도 이제 겉으로 하는 탑돌이가 있고 네. 안과 밖이 둘이 아닌 탑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탑을 네. 그 우리 내면의 탑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내 마음속의 내 탑이에요. 마음속에 네.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 있는 어떤 탑이다. 그게 하나의 근본이다. 네, 근본.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불성자리. 예, 불성자리. 마치 그 우주가 그 블랙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은하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진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주인공 자리다 만약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네. 그 자리가 내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내 근본이 이제 주인공이다라는 걸 믿고 그다음에 주인공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을 또 내가 믿고 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또 불성 자리에 또 주인공 자리에 놔둡니다라고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네. 내한테 붙여 있고 내한테 법 있고 네. 내한테 성보가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 교육 프로그램에선 어떤 구절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십니까? 예, 그걸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이제 매일 저희들이 이제 네. 입학식이 시작되는 때부터 네.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나를 버리는 훈련, 나를 3개월 버리고 동안 나를 부처, 버리는. 부처의 본래 자리에 귀하는 네. 실천을 하도록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네. 주인공 당신이 나의 근본입니다. 그다음에 네.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인공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입니다. 이걸 눈 뜨자마자 처음부터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꾸 네. 마음에 새기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하튼 계속 그거를 그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아, 방송을 3개월 함께하고 계신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생활 속에서 가능한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나를 버리는 연습 그리고 네. 참나, 네. 불성의 자리를 찾는 그 길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음 인생을 바꾸다 인생이 달라지는 마음 공부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참 짧으네요, 교수님. 네. 오늘 이 시간 네.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 사실 원래는 정말 자기 자신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해오신 네.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안내를 좀 하고 또 직접 참가했던 분들의 이제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특히 불자분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이고 또 나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력을 바꾸면은 사실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상과 모든 경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가 제목도 네. 인생이 달라지는 마음 공부였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기 마음부터 보시고 또 그 근본에 맡기시고 또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직장 주변 도반들과 함께 공생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참 나를 찾는 불성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저희 마음 인생을 바꾸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황소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김용환 실장님, 도반분들 모두 도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음 인생을 바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명상 함께하면서 이 시간 접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중생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처님 불성, 한마음을 믿고 또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일체 만물 만생과 함께 더불어 공생하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화시키는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한마음 명상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하셨는데요. 자, 저희는 사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마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얼마나 나 혼자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공생을 실천하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한마음 명상은 대행 스님의 3세가 둘 아닌 노래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나 중심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흘러 흘러 헤일 수 없는 겁을 지난 동안에 거듭거듭 모습 바꿔 형성될 때마다 과거 자기가 어떻게 산 것대로 몸속에 인가로 인해 유전되어 내 몸을 집을 삼아 그 속에서 더불어 살며 안과 밖을 괴롭히는 생명들을 두란이게 조복받아 공심이며 자유권을 자제하는 평등공법 아니랴.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마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같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마음을 찾기보다는 밖으로 끄달리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실천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모든 스님들의 은혜로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